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the monster. 4월 18일자 유가증권 시장 공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기업은 포스코홀딩스랑 오리온 이렇게 두 가지고요. 포스코홀딩스랑 오리온 둘 다 이제 잠정 실적 공시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1분기에 19.4조를 벌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7천억으로 이제 전분기에는 적자가 나다가 흑자로 전환을 했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컨센보다는 조금 영업이익이 더 나왔어요. 그리고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센과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제 1분기 매출이 6,658억이고, 영업이익이 1,005억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좋았는데, 여기가 22년도의 매출 추이를 보면은 1분기 6,532억, 그때 2분기 6,274억, 3분기 7,411억, 그다음에 4분기가 8,516억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당시에 상반기도 되게 최대 실적이라고 했었는데, 1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이랑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왔어요. 22년 상반기의 높은 실적으로 인해서 이제 올해는 좀 제한적이라는 그런 시장의 우려가 있었는데, 1월 부진에서 빠르게 벗어나면서 1분기 매출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됐고,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등을 감안하면은 2분기를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이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코스닥 발표해 보겠습니다. 아모세스라는 회사에서 미국에서 이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이제 계약 금액은 비공개인데 이제 비독점적인 라이선스였고, 이 공시로 어제 큰 주가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4x4라는 영상 콘텐츠 화질 개선 솔루션 회사인데, 서울대 쪽에 이제 공원 쪽에 전시 콘텐츠 설계 및 제작 설치 계약이 있었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오른플러스 디자인이고, 약 30억 정도의 규모로 단일 공급 계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모백스라는 이제 현대그룹 계열사인데, 2차 전지 전극 이제 설계 제작 장비 이제 공급 계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443억 정도의 규모고, 다음으로는 이제 맥스트라는 회사인데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설비 전극 솔루션 계약 체결이 있었는데, 규모는 약 3억이랑 4억으로 총 7억으로 별로 되지 않는데, 이 삼전에서 계약이 한번 나왔다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공시가 나오고 올랐는데 매출 30억짜리가 삼전에서 수주를 받은 게 또 신기하고 짜치는 회사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주로 산업용 AI 솔루션에서 이제 매출이 나오는데, 매출 비중이 지금 80% 되지만은 지금 매출이 30%라서, 아니 30억이라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삼전에서 이제 공급 계약 체결을 해서 기술력은 있는 것 같은데, 이 돈이 되는 회사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AP위성이라는 회사인데, 좀 유명한 회사인데, 이제 70억 정도의 규모의 다목적 위성통신 단말기 개발 및 납품 계약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파이버프로라는 회사인데, 여기도 이제 좀 최근 핫한 세트랙 I라는 회사의 자세 획득 장치 개발이라는 장치를 공급한다는 계약이 있었습니다. 약 22억 원 정도이고, 다음으로 잉크테크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이제 신규 시설 투자가 있었습니다. 약 130억 정도 규모이고, 평택 공장을 이전하고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YMT라는 회사인데, 화학 소재를 주로 개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도 신규 시설 투자가 있었고, 약 537억으로 이제 송도에 있는 R&D 센터 신축을 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자 기타법인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좀 재밌는 공시가 하나 있어서 이걸 원픽을 했고, 우리가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본부라는 기타법인이 있는데, 이 코스닥이 없는 이 기타 시장 이쪽에 있어서 그래서 좀 제목을 이 코스닥 시장본부, 코스닥이 없는 이라고 한번 붙여봤고, 이런 코스피 150 지수 구성 변경에 따른 공매도 허용 및 금지 종목 변경, 이런 공시가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찾아보니까
기타 시장 안내 같은 이런 공시들이 이 코스닥 시장본부 이쪽에서 나오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넥스 준비해봤고요. EMB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파이낸텍 지분을 조금 더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노보믹스가 있었는데, 노보믹스가 이번에 신규로 코넥스에 상장했습니다. 유전자 분자 진단하는데 유방암 중심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최초 가격이 이제 기준가가 되는데, 최초 가격은 9,000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8,100원을 찍었다가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신규 상장이 됐으니까 여기에 뭐 하는 회사인지 잠시 봤는데 어려워서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거는 대표이사 이제 최대 주주인 분이 의사다. 그래서 이쪽에 만약에 자금 조달할 때 좀 더 원활할 것 같고, 기술력도 좀 뛰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일반 병원도 아니고 이제 세브란스기 때문에 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나 했고, 또 직원들의 퀄리티가 학벌이 높아 보입니다. 서울대학교 분이 이렇게 두 분이나 계신다는 게 코넥스 법인에서, 그리고 코스닥 법인에서도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뭐 여기까지만 하고 퇴사를 하시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긍정적으로 보였고요. 매출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매출이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입금도 많이 줄었다. 그래서 너무 나쁘게만 볼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유전자 진단에 대해서 이제 아는 바가 없어서 제대로 파악하는 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주 ENT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상속이 일어났습니다. 상속이 일어났다는 거는 다들 무슨 뜻인지 알 거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상속 리스크가 끝났으니까 이제 좀 매력적인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 대주 ENT의 비즈니스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SLS 바이오 같은 경우 이런 상장 결정을 했는데 뭐 주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비즈니스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갔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이 오른 게 아니고 한 3% 정도 올랐던 거고요. 이미 그 전에 이전을 하겠다고 마음 먹어서 미리 올랐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껄무새를 한 개 하자면, 저희가 예전에 공시를 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SM100세를 발표를 하면서, 여기가 기존에 우리가 다 아는 그 100셀 1차 전지가 아니고 이제 홈페이지를 가면 2차 전지 쪽을 준비를 하고 있다를 하하호호 얘기를 하면서 발표를 끝냈었는데, 이번 뉴스에 그 특정 부분의 개발을 선언해서 지금 4일간 하나, 둘, 셋, 넷 14%가 올랐습니다. 좀 더 알아볼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공시를 보는 게 되게 유의미하다라는 걸 한 번 더 복기시켜 준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4월 18일 임원 및 대량 보유 공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살펴본 기업은 MPC, 메디톡스, 대한약품입니다. 우선 메디톡스는 요즘 유명한 그 보톡스 회사인데, 여기서 김지우 이사님이 309주를 장내 매수하셨다는 공시를 발표하셨습니다. 취득단가는 25만 6천 원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대한약품입니다. 대한약품은 그 포도당 수액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서 이윤우 회장님이 0.01% 장내 매수를 하셨습니다. 기존 보유량은 21.07%였고요. 그 다음은 MPC라는 회사입니다. MPC는 그 이제 물류센터 같은 데나 창고 그런 데서 물류들 옮길 때 밑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그 팔레트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서 뭐 판매도 하고 팔레트 렌탈 업체에 그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기에 그 대주주의 특별 관계자인 임병희님과 박두식님이 각 0.05%를 매수하셨다는 공시를 발표하셨습니다. 0.05%는 약 1억 5천만 원인데, 그 과거의 임병희님의 매수 이력을 살펴보면 21년 11월 요쯤에도 3억 원을 매수하셨고, 그 뒤로 쭉 올랐죠. 아마 이때가 그 이제 물류센터들이 막 증설한다고 해서 많이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올해 이제 요쯤에서 이제 1.5억을 사신 거거든요. 그 취득단가는 7,300원이고 이 회사가 요 시점에 이제 자사주 매입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원래 한 77억 정도 한다고 했는데 55억만 매입을 했어요. 어쨌든 그 매입 판단을 했다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희망 회로지만 뭔가를 알고 계셔서 지금 매수를 하셨다면 과거처럼 이렇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예전에 한번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서 오랜만에 한번 다시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팔레트가 이런 거예요. 많이들 보셨을 그건데 이것도 팔고 이제 컨테이너라고 불리는 그 플라스틱 사출 제품도 파는데 이런 막 제주도에 귤 같은 거 여기다 담아서 팔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만들어서 팝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팔레트와 컨테이너 사출 시장의 팔레트 컨테이너 시장의 절반에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경쟁 업체들은 다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요 고객사는 국내 팔레트 렌탈 업체인데 이 회사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팔레트 렌탈 업체가 여기 한국 팔레트프라고 AJ 네트워크스가 거의 과점을 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MPC는 이 두 개 회사에 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출을 살펴보시면 이건 제가 과거에 한번 데이터를 가져온 건데 작년 2분기까지 매출밖에 없어요. 근데 작년 2분기에도 최대 실적을 달성했거든요. 근데 2분기에 1,300억 했는데 그 이후에도 쭉쭉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익은 역성장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어요. 이제 플라스틱 그 원재료는 유가에 다들 연동되는 거 아실 텐데 유가가 좀 오르면서 원재료 가격도 함께 오른 걸로 보입니다. 그 현재 좀 이렇게 물류센터 그런 쪽이 많이 시장이 안 좋은 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걸 보면 이제 원재료 가격이 조금 하락하면 좀 실적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이제 유가나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어떤 하락할 때 공부하면 좋은 투자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